안녕하세요. 법무빈 로고스의 나정한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고요. 근로자의 태아에게 그 근로자의 업무로 인해서 건강상 이상이 생긴 상태로 태아가 출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특이점은 이제 어떤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들 중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던 사람들이 한 15명 가량이 있었는데 그 중에 6명만 건강한 아기를 출산을 하였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5명은 유산을 하고 4명은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그런 아기들을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제 역학조사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간호사들이 임신 초기에 이제 굉장히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이 되어서 이 태아들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생겨서 이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상태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여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제 이 근로자 본인이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것이지 이 근로자의 자녀는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지급 처분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다시 산재보험법을 이제 적용해서 이 산재로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다시 또 이제 이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요양급여를 다시 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이 이제 1심에서 원고들이 승소를 하게 되었고 추후에 이제 2심, 3심까지 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사실 중요한 법적인 쟁점이 된 부분은 근로자 본인이 병이 생긴 경우, 업무로 인해서 질병이 생긴 경우라면 당연히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근로자의 태아가 태어난 이제 질병이 있는 상태로 태어난 경우 그것이 근로자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요양급여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 같이 이제 검토가 된 것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이 업무상 재해가 되겠느냐 이것이 그 여성 근로자의 뭐 건강 상태 즉 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어떤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까지도 태아의 건강 손상까지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에 대해서 이제 막 엄밀하게 판단을 하거나 엄밀하게 이제 법 체계적으로 뭔가 정합성을 그러니까 완벽한 이제 체계적인 완벽성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산재보험법이 어느 정도 개정을 해서 근로자 내지는 그 근로자의 뭐 태아라 하더라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뭔가 그런 법적인 규정의 뒷받침이 있다면 사실 이런 사건이 이제 문제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이제 법 체계가 이제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로 이런 이제 피해 사례들은 생겨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이제 가서 결국엔 이제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아는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 법 체계에서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출생을 한 때로부터 이제 사람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제 민법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태아에 대해서 뭔가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태아는 이제 별도의 보통 사람처럼 권리 능력을 가진다고 보지 않게 됩니다. 산재보험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아를 별도로 뭔가 보호의 객체로 인정을 하는 규정이 애초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태아하고 모체는 한 몸, 그러니까 단일체이기 때문에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생겼다면 이것은 바로 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어찌 보면 논리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산재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서 유산을 했을 때 한해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업무로 인한 뭔가 이제 이상이 생겨서 유산을 하게 됐다는 거는 여성 근로자 본인의 신체에도 뭔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는 있다. 이게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이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산의 경우는 인정할 수 있지만 태아에게 질병이 생겨서 출생한 경우까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반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유산이 아니고 그냥 태아가 건강 손상이 생겨서 출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자체로 여성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산재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개인의 무슨 재산 출연으로만 운영되는 것이라면 이런 이제 판단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재보험이라는 것이 이 산업재해 위험을 근로자나 사업주 어느 한쪽이 부담하지 않도록 공적인 보험을 통해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에 적합하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해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 여성 근로자가 이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거나 아니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그 근로자에게 너무나 큰 경제적인 부담과 또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산재보험법의 요양급여하고 이 급여의 제도의 목적하고 맞지 않다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그리고 또 사업주도 산재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을 통해서 이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개별적인 이런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이제 부담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게 된다면 이제 산재보험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과중하게 이제 보상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에서 요양급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그 목적에 맞게 이것을 보호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유산의 경우가 아니라 태아의 건강 손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여성 근로자 본인의 그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유산을 해서 여성 근로자가 건강상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한정해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태아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까지도 업무상 재해로 포함을 해서 보호를 해준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판결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